네, 화제의 인물이나 화제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피플 앤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하는 분은요. 취업과 창업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일자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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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네. 저 어릴 때 저 형하고요. 후기 부린다고 서로 냉동고에 들어가서 냉장고에 어이구. 오래 견디는 거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 예, 어릴 때. 네. 정말 많이 추웠었는데 제가 진짜 요즘에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추워가지고요. 예. 예, 아주 벌벌 떨면서 한 주 지냈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추위 때문에 웅크리면서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럴 때일수록요, 좀 가벼운 운동 같은 게 좀 좋다고 하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은요, 미래 유망 직업에 대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신다고 하죠? 네,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요.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제 새해 뭐 계획이라든지 특히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어떤 직업이 뭐 사람을 많이 뽑는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뭐 미래 유망하다. 돈을 많이 번다. 사실 그런 기획 리포트나 기사를 많이 준비를 하고 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사실 이게 2013년도잖아요, 올해가. 2013년도에 어떤 직업이 뭐 유명하다. 그걸 바로 올해 얘기하는 건 좀 웃기고요. 사실은 직업이라는 거는 바로 오늘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릴 그쵸, 때부터 그쵸. 이제 쭉 자기가 생각했던 걸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어떤 직업이 좀 유행했었고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요. 미리 보는 미래의 직업을 우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옛것을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옹고지신이란 말도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직업들이 있었는지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랐죠. 지금은 좀 생소한 그런 직업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뭐 이조 시대 때 직업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예, 제가 살았던 이제 90년대 생각을 해보면은 예. 그 당시는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컴퓨터, PC라 그러죠.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하고 이제 인터넷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면서 확산이 돼서 관련 직업들이 상당히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님은 이제 정보 검색사라는 네. 예, 저도 상당히 이 준비를 하면서 예, 옛날에 이런 게 있었지. 혹시 알타비스타라고 기억하십니까? 알타비스타요? 예. 들어봤는데 뭐더라? 이 알타비스타가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뭐 야후, 네이버 그런 것처럼 이제 검색을 하는 것처럼 예. 인터넷을 연결하는 하나의 툴입니다. 예, 알타비스타를 통해야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다른 경쟁사하고 밀려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했지만은 옛날에는 인터넷 접속하는 게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땅 자체도 그렇고요. 네. 그걸 다 일일이 손으로 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검색사 어떤 곳에 가서 내가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어떤 필요한 정보를 내가 소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대신해주는 정보 검색사가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가지고 네. 사실 이 자격증은 지금까지도 유용하고요. 물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 정보 처리 기사라든지 정보 처리 기사는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렇죠.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정보 처리 네. 기사. 그리고 2006년도 이후에는 정보관리사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면서 지금도 자격증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지금 같아서는 이 자격증이 있다고 취업됐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멀어지는 예전에 한동안 유행했었던 이제 추억의 이제 예. 전문 자격증이죠. 맞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 정보 검색사 자격증만 있으면은 취업이 정말 잘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따곤 했었는데 네. 자, 이제는 박 기자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추억의 직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직업이 된 것 같아요. 이 직업이라는 건 직장이라는 거는요. 뭐 회사원, 뭐 사무직 저희가 일반적으로 나누는 거 말고 어떤 전문적인 직업이라든지 구체적인 이 직종이나 직업을 따지다 보면은 정말 유행에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예, 뭐 기자들이 지금은 이게 참 별볼일 없는 또 이제 또 이렇게 철학하고 있지만 한때는 또 최고로 또 이 인기를 구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네. 뭐 그렇기는 한데. 한때는 이 광고회사는 꿈의 직장이었어요. 맞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어렸을 때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를 하고 A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되게 멋져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시대 조류에 따라서 유행하는 직업, 쇠퇴하는 직업이 상당히 우리나라는 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 흥망성쇠가 좀 빠른 이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제 예비 구직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물론 당장 뭐 대학도 가야 되고 뭐 공부하는데 무슨 내가 언제 직업을 생각하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전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그런 직업의 어떤 변천사를 살펴보는 거는 앞으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이제 예전에는 막
물장사가 나오던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너무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대극을 통해서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직업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한번 예전부터 우리나라 일자리 예.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또 제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는 넉마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넉마주의를 봤어요. 넉마주의? 그게 뭐예요? 넉마가 뭐냐면은요. 지금 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시잖아요. 넉마주의. 예, 등에다가 큰 이 소쿠리 같은 걸 쥐고 긴 막대기로 종이 같은 거를 주워가지고 이제 했던.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제품이 별로 없었고 종이가 가장 귀했었기 때문에 그런 폐지나 그런 거를 이제 집어서 하고 이제 하는 그 넉마라고 그러는데 저는 어릴 때 그런 거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 지금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처음에 뭐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막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제 겨우 뭔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제조업이라든지 뭐 많았었죠. 가발, 신발, 섬유. 그때는 뭐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섬유 공장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네. 많았었죠. 대부분에 있는 이 공장 근로자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 간해수공업 형태의 이 초창기의 형태의 산업체에서 이제 많이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러던 것이 이제 8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사무직, 그때부터는 이제 넥타이, 흔히 말하는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화이트 이제 칼라, 예, 예.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80년대를 또 주름 잡았었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그때 당시 전후로 보면은 뭐 디자이너, 회사원들, 그리고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있던 선생님들, 교사에 대한 이런 그런 인기가 상당히 좀 높아졌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80년대 후반 들어가면서 또다시 좀 갑자기 인기를 끈 게 뭐냐면은요. 이 금융계입니다. 금융. 예, 그 전까지만 예. 해도요.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나 카드 사실은 아주 우리랑은 일반인들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게 은행이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은행의 문턱은 정말 우리 지금 허벅지 정도 올라올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우리라고 얘기하시면 누구 말씀하시는 건지. 불편하네요. 방송을 네. 하시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은행이었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서서히 이제 금융업 종사자들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그쪽으로 좀 관심을 갖는 또 그런 시대를 좀 맞아섰어요. 네, 맞습니다. 금융업까지 이제 80년대 후반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90년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망 직종에도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90년대 이 직업이라든지 산업을 얘기를 할 때요.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은 지식 사회입니다. 지식. 네. 그 전까지는 지식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 그대로 그냥 정보일 뿐이었었지 가볍게. 이거를 뭐 예. 이렇게 산업화시키거나 직업으로 연결시킨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그래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넘어가는 가장 큰 모멘텀이 됐던 게 90년대 들어가서 그리고 그때는 무조건 지식이라는 말을 빼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 안 될 정도로 어떤 지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좀 구체적인 좀 직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산업 쪽에서 이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좀 멋있죠 지금도. 네. 예, 그런 거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그리고 아하. 이제 증권이라든지 이제 투자 관련된 이제 평가사들이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좀 두각을 나타내는 시기였었고요. 투자 상담사. 예, 그리고 개인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각기공사라는 부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또 새로운 또 유망 직종으로 또 부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000년 넘어오면은 다시 한번 또 금융권이 다시 한번 또 인기를 끕니다. 예, 그러면서 뭐 이제 브랜드 관리사, 금융자산 운용사 그때 처음 생기는 용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또 보면은 이 큐레이터, 또 큐레이터 또 빼놓을 수 큐레이터. 없죠. 그렇죠. 예, 네. 그냥 미술관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죠. 예. 전문적으로 이제 멋있죠? 그런 거, 예.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새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초창기 때 처음 들어봤던 게 헤드헌터입니다. 헤드헌터. 네. 예, 그때는 IF 지나면서 그 정리해고라든지 이제 이직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딘가 다른 직장으로 이동을 하고 또 거기에 내가 또 채용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하면서 헤드헌터라는 직업이 또 새롭게 또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2000년대까지 살펴봤고 지금은 이제 2010년대잖아요. 또 저희 방송이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방송이니까 앞으로 미래를 좀 내다보고 뜰만한 직업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직업들 보세요? 예, 80년대까지 네. 산업사회, 그리고 90년대 지식사회, 그리고 사실 2000년도에는 그 지식사회 연속이지만은 사실 금융이 좀 지배했던 시대거든요. 네. 돈이 최고였었습니다. 예. 왜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당시에. 뭐 채권도 그렇고요. 막 그다음에 벌기 시작한 시점이니까. 예, 자산 관리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존까지는 돈을 벌고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뭐 돈 가지고 자랑하고 돈 가지고 쓰는 거는 일부 졸부들의 일이다 그랬었는데 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10년 동안 거치면서 우리가 너무 이 물질적인 거에 돈에 재산에 너무 관심을 가졌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회가 발전을 해가지고요. 키워드가 뭘까요? 네. 일단은 가장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환경입니다. 환경. 지금 저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사는 것도요. 지구 온난화에 성난 지구가 지금 우리 인간들한테 지금 화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얼마나 지구를 못 살게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이 기상에 관련된 직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고령자, 네, 실버 세대. 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요. 이제 실버라 그러면은 되게 엄청나게 크고 뭔가 이제 되게 좀 미래 도전적인 게 됐었는데 이제는 실버라는 말 자체를 사용을 안 하잖아요. 왜냐면 다 실버니까 인구 절반이 실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시장이 앞으로 10년 동안 더 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방송이면 방송. 예. 예, 하나만 잘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융복합이 이루어집니다. 예, 컨버전시라고 합니다. 하나만 잘해가지고 안 되고요. 2개를 잘해서 4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지식인이 앞으로 더 사회에서 각광을 받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서히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다가오는 신세계에 대한 준비를 해야지 미래에 대한 직업들을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그 국가기관이 있는데요. 네. 미래 10년 뒤를 좌우할 그런 이 직업들, 그다음에 자격증을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쪽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온난화 대비해가지고 이 온실가스 인증심사원, 오. 예, 말이 되게 어렵죠. 폐기물 에너지화 연구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말 그대로 그냥 폐기되고 쓰레기로 처리되는 이날 치면 연탄재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연탄재에서 새로운 자원을 뽑아내고 연탄재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어떤 그런 새로운 직종들이 상당히 각광을 받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비쿼터스. 한때 또 유비쿼터스가 또 유행했던 단어인데. 맞아요. 예, 유비쿼터스라 그러면은 쉽게 가면은 예전에는 컴퓨터 쓰려고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서 부팅을 해서 전원을 넣어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뭐 필요하다 그러면 요즘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네, 맞아요. 아니면 핸드폰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얇은 이제 PC를 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쪽 관련 분야, 특히 SNS라든지 이제 소셜 커머스와 같은 이런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보는 이제 또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개 좀 읽어드릴게요. 실버 로봇 서비스 기획자. 예, 로봇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실버, 고령자라든지 노인들 대상으로 한 그런 케어, 건강 관리해주는 이제 로봇을 개발하는 이제 기획자가 좀 유명할 것 같고요. 그리고 로봇 감성 치료 전문가,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개발자. 예. 이름만 들어도 어렵네요. 예, 이게 뭐 하는 사람인지 참 헷갈릴 정도로 네.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이끄는 이 선두그룹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생소한 용어가 아니고 예. 이 개념들을 실제로 산업과 직업과 교육으로 이어주는 그런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은 생소할지 모르지만은 익숙한 척을 해야 되고 계속 적응을 해야 됩니다. 네. 하긴 그 10년 후에 저희 방송을 만약에 누가 본다면은 야 그때는 우리 직업을 되게 신기해했대 뭐 이런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미래 직업을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이 변화의 트렌드가 글로벌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코리아. 여전히 뭐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직업도 전도 유망한 직업이겠죠. 국제화라는 예. 거를 이제는 저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게요. 기존의 국제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국제화입니다. 예, 예. 국제 전문가인데 이제는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전문가나 해외 소비자들이나 해외 고객을 국내에 유치하는 것도 이제 국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코디네이터, 의료 코디네이터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 대상으로 한 코디네이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불러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을 접목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서비스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라 들어가는 말은 다 유명하죠. 뭐 국제 변리사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회의 전문가. 우리나라 이 컨퍼런스 수준이 세계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부러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나라들이나 이제 그 단체들 많기 때문에 이런 국제회의 전문가들도 상당히 앞으로 유명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아까 실버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생활 조건에 관련된 직업이나 아니면 그 직장이 좀 뜰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생활을 안정시키거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 요즘 힐링이라는 단어들이 힐링. 유행하고 예, 예. 있는데 어떤 그런 힐링의 개념을 좀 구체화시키는 거. 예를 들면은 그 뭐 개인 여가 컨설팅.
아, 노는 거 그냥 내가 시간 내서 놀면 되는 거지. 요즘 안 그렇거든요. 저 컨설팅까지 받네요. 예, 네. 여행 가려고요. 내가 어떤 여행을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컨설팅을 받는 거 지금 상당히 지금 실제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먼저 준비를 하면은 10년 뒤에 지금 모습보다 100배, 10,000배 이상 더 뛰어난 전문가를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있는 직업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미래의 유망 직종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산업군별로 나눠보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0년 뒤를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저와 태진 씨도 이제 꺾이는 세대가 될 것 네. 같은데 그때쯤에는 아무래도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이 유망 직종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제2의 인생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한번 추천을 해주고 싶으세요? 저희가 아까 실버 고령화 세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전에 고령화라 그러면은 거동이 힘들어서 몸이 어디 아프고 쑤셔가지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했었는데 요즘은 실버 계층들이 안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수요도 많고요.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씀씀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어떤 생활 조건 말고도 예를 들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노인 대상의 금융 재테크 상담사라든지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 단순히 그 건강에 관련된 게 아니고 재테크라든지 생활 조건 그다음에 뭐 레크레이션 관련된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유망하게 좀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 미래 발전될 산업이 직업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게요. 네. 제가 실제로 한번 어느 중학교 한번 갔었는데 예. 중학교에 이제 애들이 써놨습니다. 미래에 나는 이런 직업이 될 것이다. 우리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막연하게 했었는데 네. 학생들의 절반이 연예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나머지 절반 중에 절반이 바리스타. 바리스타. 이게 너무 유행만 쫓는구나. 네. 예. 물론 아이돌도 필요하고요. 예. 아이돌을 통해서 이제 한일 열풍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그쪽으로 이제 치중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교사, 연예인, 뭐 의사. 그러니까 너무 좀 막연하게 아직도 여전히 이제 초중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그 학생들이나 그 어린 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예. 기성세대라든지 사회 분위기가 좀 더 발전되고 좀 더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쪽 유도하는 게 또 저희 기성세대들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맞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보니까 흥미와 적성을 중시한다라고 한 응답 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다면서요. 아, 근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하고 해야 될 거하고 네. 사실 어린이들은 잘 모릅니다. 네. 자기는 해야 될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예. 게 사실 어린이들이고. 꿈이 뭐예요? 과학자예요. 네. 예. 근데 사실 그거를 어른처럼, 예, 저는 뭐 물리공학 천체학과가 돼가지고, 뭐 스티븐 호킹으로,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저것도 그런 게 건방지거든요. 어렵죠.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자기의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게 부모들 기성세대 역할이고요. 네. 또 저희 이 참 매거진 같은 코너에서 그런 좋은 정보들 많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 기성세대들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로 얼마 전에 나온 그 기사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38%.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인생에서 가장 추구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돈을 꼽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인데. 무슨 일이 아닌데. 제가 지난주에 올해 목표가 로또 1등이라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좋은 생활, 좋은 직업은 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요. 돈이 많이 벌면은 일정 부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인생을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니고 이렇게 좋은 방송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정말 흔히 얘기하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 이 사회가 조금 더 물질보다는 정신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정말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아무튼 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자신이 선택해야 될 직업에 대해서 어떠한 체계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어른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담을 좀 몇 마디 나누자면은 박주식 기자님은 어렸을 때 꿈이 어떻게 되셨어요? 아, 저는 저기 예. 국사 선생님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요? 저희 국사 선생님이 이 산만한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요. 그 너무너무 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멋있고 네. 아, 뭐 조선시대 막 얘기하면서 그게 막 아우라가 비치면서 네. 그러니까 역사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는 교사도 아니고 예. 국사 선생님 되는 게 저는 어릴 때 어릴 때부터 굉장히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네. 태진 씨는 혹시 꿈이 연예인이었어요?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는 그냥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나운서가 꿈이었죠. 네, 아나운서가. 아나운서. 예.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꿈이었던 것 같은데 중고등학교를 넘으면서는 방송부 생활을 하면서 막연히 방송국에서 뭐 편집 기사가 되거나 아니면 PD가 되겠다라는 꿈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때보다도 지금은 조금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세태가 더욱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꿈을 심어줄 맞습니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박준식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정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 직업은 네. 오늘 취업을 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아, 내가 되게 멋진 사회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준식 기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